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목요일. 지난번에 제가 자주 드렸던 이동평균선 중에 하나가 200일 이동평균선이었죠. 요선인데 파란색 요선입니다. 요선. 근데 이게 정말 어제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와 역시 저가 매수에 대한 좀 반발 매수세라고는 봤었는데 어제는 좀 달랐죠. 트럼프가 관세를 90일 정도 유예한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중국한테만 그냥 관세를 때려 부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데 중국 따위가 뭐 마치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마냥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한테는 기본 관세 10%를 매겼고요. 발효가 된 거죠. 그리고 나머지 90일 동안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해서는 협의점을 찾아 나갈 겁니다.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들은 뭐 열심히 지금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관세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FTA를 체결을 해버리면 관세를 안 내잖아요. 그죠? 무관세로 바로 이제 수출을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100원이면 물론 여기 이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뭐 운반비도 있고요. 뭐 등등등 비용들을 포함해서 현지에서 팔리겠죠. 근데 여기다가 관세까지 붙어버리면 가격이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비싸지면 소비를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좀 주가에 타격을 입었던 기업이 미국의 애플이었죠. 애플은 다 제품을 어디서 만들죠? 중국, 그러면 인도 쪽으로 지금 공장을 좀 넓히고 있고, 근데 중국한테 관세를 43% 매겼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딱 들어와가지고 여기 딱 택이 하나 붙겠죠. 애플. 근데 이게 평상시에 뭐 100만 원이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까 43% 얘기했으니까 100만 원짜리가 순식간에 143만 원으로 둔갑해버립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플이 받을 마진의 10% 날아가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정말 주가가 처참하게 박살이 났죠. 물론 애플 말고도 뭐 엔비디아라든지 기술주들 다 약했습니다. 근데 어제 엄청 났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7%, 18%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그러니까 관세라는 게 사실 이 무역에 대해서 굉장히 교란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90일 정도 유예되다 보니까 정말 그 억눌렸던 기업들의 주가가 반등하면서 지수들도 와 이렇게 반등을 해버린 거죠. 그죠? 근 뭐 4거래일 동안 하락한 거를 수직 상승 시켜버렸네요. 수직 상승. 이렇게 올려버린 거죠. 이렇게. 그죠? 요렇게. 제가 월요일 날에도 좀 드렸어요. 저가 매수세가 언제든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다. 그 기폭제가 관세 유예가 됐던 거고요.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자리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으로 요건 좀 적어두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은데 18,257 요 라인은 굉장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왜냐면 장대 양봉의 고가와 저가 시초 지수와 종가 지수죠. 요게 딱 중심가 라인이거든요. 여기까지 내려와서 지켜주면은 이렇게 가는 거고, 그죠? 만약 여기서 또 이탈하면은 어디까지요? 다시 여기까지 열리는 거죠. 요거를.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 지금 장대양봉이 이제 기준봉이 된 겁니다. 기준봉. 이게 바닥을 잡아주는 명확한 캔들이 나왔어요. 양봉 캔들이. 근데 요 포인트를 꼭 지켜줘야 된다. 꼭 18,257포인트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한번 그어보면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죠? 뭐 이렇게도 갈 수는 있겠지만 우선은 이 라인을 절대로 크게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 열리게 되는 거고 이거 깨지면 또 하방으로 열리게 된다라는 시나리오를 일봉으로 한번 우리가 기술적으로 세워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요 라인을 좀 지켜주니까 요런 데까지 좀 볼 수 있겠죠. 우선은 어제 종가 지수의 일정 부분 기술적 되돌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제 지수가 10% 올랐으니까.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코스피, 코스닥, 사이드카 발동됐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그 억눌렸던 투심들이 살아나면서 좀 끌어올렸으니까 어렵죠. 맨날 이렇게도 생각해야 되고 저렇게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좀 세워놓고 그 시나리오대로 안다면 좀 포지션도 바꾸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미국의 3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9시 반에. 요것도 팁인데요. 지금 매크로 지표들과 연결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현물과 선물의 차이. 그거를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설명을 드렸었고, 그게 이제 콘텐고다, 백어데이션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알 필요는 없다. 대신 그게 순간 종목들은 밀리는데 지수는 안 밀리고 있다. 그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셀과
숏 포지션으로 공략할 수 있다. 그것도 중요한 매매 팁이다라는 거 한번 얘기를 드렸었고, 오늘은 지표를 여러분들이 그래도 수치 정도는 알고 매매를 하면 절대 저는 나쁜 경험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CPI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이때 발표됩니다. 저녁 9시 30분 한국 시간 기준으로요.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도 있고요. 또는 코어라고 하죠. 이 코어라는 거는 그 물가가 변동성이 큰 항목이 있어요. 몇 개. 여러분들 제일 많이 피부에 와닿는 게 뭐죠? 뭐 기름값, 석유, 에너지값 요거 하나랑요. 또 뭐 있죠? 여러분들도 많이 피부로 느끼는 밥상 물가. 이 두 개를 제외한 거를 코어 CP라고 합니다. 코어. 그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는 헤드라인이라고 하고요.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저녁 9시 30분. 이거는 우리가 물가가 잡힐 때까지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2%로 관리하고 싶습니다. 2점 땡땡땡땡 이거 의미 없어요. 무조건 2%입니다. 또는 2% 언더거나. 요게 지금 될 때까지는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계속 이 지표도 챙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는 고용지표 발표됩니다. 여기서 뭘 봐야 되죠? 실업률 봐야 됩니다. 실업률. 또는 고용 건수 봐야 돼요. 고용 건수. 그리고 뭐 시간당 평균임금 요 정도로 좀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게 경기 침체가 오고 있구나, 또는 물가가 높아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미국의 연준이 이 지표들을 보면서 방향성을 잡습니다. 금리를 올릴지 금리를 내릴지.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증시한테는 좋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주택 대출을 받는데 금리가 낮으면 좋잖아요. 그럼 많이 대출도 받을 거고, 시장에 그럼 화폐가 많아질 거고, 그럼 화폐가 많아지면 당연히 흔해지니까 화폐의 가치가 싸지겠죠. 상대적으로 물건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게 이제 물가죠. 물건의 가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인상시키면은 시장의 돈은 줄어들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는 높아지고 물건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는 거예요. 물가를 잡기 위해선. 요런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내용들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요거는 기본 난리지로, 기본 상식과 지식이니까 한번 좀 계속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브리핑 드렸고, 이제부터는 좀 시장을 슬슬 봐야 됩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풀이장은 좀 밀려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일봉 지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 선을 중요하게 볼 겁니다. 아직까지는 보시면 요런 패턴을 또 N자 패턴이라고 합니다. 뭐 반대도 있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도. 이제부터는 뭐 이렇게 올라가기는 사실 쉽지 않고요. 지수가 결국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번에 만들어지는 게 여기 좀 쉬었다가 좀 올라갔다 요렇게 되면은 그래도 상방으로 볼 수 있는 확률이 많겠죠. 요거는 이제 패턴이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니까 요런 것도 보면 1분봉에 적용을 해보면 그냥 이거예요. 기계적으로 여기가 만약에 나는 이걸 돌파해서 갈 거라고 본다, 여기 매수 자리, 그럼 이게 기준봉이라고 얘기 드렸죠. 요런 자리가 이제 손절 라인이에요. 손절 라인. 여기 뚫고 가면은 여기까지 또 그죠? 열려있는 거고 상단이. 요게 이제 기준봉이기 때문에. 이제 1분봉도 200이평선 돌파했다가 내려왔다가 또 두 번째 또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넘어가면 요 구간에 있으면 좀 상방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장 시작하고 종목들 이제 낙폭 줄이는 거, 또는 하락세를 유지한다든지 평이하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짧게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분봉이고 여기가 좀 계속 걸리네요. 여기서 걸렸다가 하향 돌파하고, 걸렸다가 내려오고, 걸렸다가 좀 내려오고 있어서 그건 이따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물가 잡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거예요. 이게 제가 좀 다시 한번 아까 그 메커니즘에서 좀 얘기를 드려보면, 관세를 올리면 이제 미국에 들어오는 자국의 제품의 가격이 높아지고, 또 이렇게 되면은 물가가 상승할 수 있어요. 물가를 자극시키는 거예요, 관세가. 그러면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겨우 이제 물가가 좀 잡혀가는데 물가를 높여? 근데 지금 미국 시민들은 물가를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에너지 가격을 좀 빨리 잡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원유겠죠. 원유 가격이 많이 다운되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의 논리가 맞을지, 아니면 관세로 인해서 부정적인 게 더 크다고 했을 때는 지금 이제 연준의 의장인 제롬 파월의 말이 맞을지 봐야 될 것 같아요. 풀이장에 만드는 지금 박스는 뭐 요런 그림이다. 요런 그림이다. 아직까지는 장기평을 돌파하지는 못했다. 어제 또 워낙 그 상승세가 강했으니까 요런 조정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제 뭐 워낙 셌기 때문에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죠.